또 비화폰이 반환돼서 뭐 예컨대 뭐 퇴직을 하거나 해서 반환돼서 그 계정 삭제하고 했던 그런 조치가 취해진 예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반환이 되게 되면은 비화폰이 수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아마 그 초기화 해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또 불출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진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이렇게 쓰다가 이제 사용 필요성이 없어져서 반환하게 되면은 그거를 초기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불출하고 이렇게. 다만 이 부분은 이제 피고인이 이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정입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반납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고인은 전혀 그걸 뭐 이렇게 인식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 피고인 측 주장은 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반환 의사를 표시를 해서 반환을 받고 반환된 비화폰에 대해서 처리한 거는 뭐 기존의 다른 일반적인 통상적인 반환된 비화폰에 대한 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초기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화 한다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피고인은 이제 와서 나중에 이제 다른 실무자들 진술 조설 등 보면서 비화폰 반납 후에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 알게 된 것이지, 그 당시는 이제 반납하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피고인한테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피고인이 관심을 갖는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히 그건 인식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2월 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그 홍장원 비화폰 관련해서 통화를 한 거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 측 주장을 보면 이게 뭐 이 홍장원 비화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의하고 한 게 아니라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조치로 로그아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경호처장으로서 그 이런 보안 기재에 대한 뭐 총괄 책임자인 국정원장에게 그와 같은 사고 발생, 그러니까 물론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피고인 측 주장은 국정원에서 오히려 연락이 와서 사고 발생으로 그 처리를 했고 그거에 따른 조치로 로그아웃을 하겠다는 취지를 기관장인 국정원장에게 통지해 준 것이다, 통보해 준 것이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그 보안 자료에 대해서 자재에 대해서 그 조치가 취해지면 국정원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통보의 일환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서면에 하셨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알고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홍장원이 국정원 1차장이고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 보안 조치를 할 때 바로 직근 상급자인 그 기관장한테 또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피고인이 전화한 거는 일종의 약간 기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좀 뭔가 그 직근 하급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연락을 하셨다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그 보안 조치에 대해가 이루어진 부분을 국정원에 뭐 정식으로 통보하거나 했던 뭐 공문이나 이런 게 나간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주장하셨던 내용대로 하면 뭐 그런 식으로 그 로그아웃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정식으로 그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은 실무자들한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그 당시에 실무자들도 그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기관장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일일이 챙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추가적으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그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 12월 6일 12월 중순경 받으셨다는 건가요? 날짜가 저희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그때 받고 이후로는 증거 보존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김대경과 그 보안부서는 원래 경호처 전체의 보안부서는 경비안전본부에 그 보안센터가 있습니다. 보안 상황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보안 전체를 해서 CCTV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그 자료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통신 관련돼서만 그 지원본부의 그 IT 계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관련된 것들이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 양쪽이 협의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봉인하는데 거기에 감찰부서도 같이 입회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담당자들이 사인해서 봉인하도록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비안전본부하고 경호 지원본부. 보안 상황센터 예, 보안 상황센터가 있습니다. 하고 하여간 통신 쪽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감찰까지 같이. 감찰까지 예. 그렇게 해가 그러면 세 개 부서의 감찰, 통신, 뭐 보안 요 세 개 부서에 관련돼서 증거나 이런 걸 좀 보존하라라는 지시를 그때부터 해서 했다는 건가요? 그 삼청동 안가의 CCTV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들을 그 원래 월 단위로 이렇게 삭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삭제하지 말고 전부 그 보존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나온 자료들이 그때부터 전부 보존이 돼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또 변호인 의견서에 보면 이게 48주기 시간 주기로 삭제가 서버에서 되더라도 포렌식하면 복원할 수 있다라는 보고도 받으셨다는 취지로 그 말씀하셨거든요.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의견 진술할 때는 좀 보류를 했는데요. 예. 일단 김대경, 김민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엔 좀 가정적 주장으로 정리할지 여부를 좀 검토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다시 그러니까 요것도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김대경 등으로부터 김민수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예, 취지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참 검사님 이 지금 홍장원 비화폰 관련돼서 지금 공소장 기준으로 보면 보안 사고를 비화폰 분실, 그러니까 홍장원하고 연락이 두절되고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국정원장한테 확인을 하고 그거를 보안 사고로 정의를 한 다음에 비화폰을 로그아웃 하겠다라는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공소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장 취지는 보안 사고 이제 특검 측 기소할 때 취지는 보안 사고 여부와 증거인멸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그 증거인멸의 결과를 발생하는 데 있어서 빌미 내지 명분으로 삼은 게 그 국정원장과 경호처장 사이의 협의 논의 내용이었다 이것입니다. 그걸 빌미로. 그리고 근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사실은 그 홍장원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 두절되고 비화폰 회수된 게 보안 사고라기보다 1차적인 보안 사고는 홍장원이 가지고 있던 비화폰의 화면이 외부에 유출돼서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아이디를 포함한 그 비화폰의 존재 사실 등이 유출된 것, 그게 1차적인 보안 사고고 그 1차적인 보안 사고에 대해서 국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 회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2차적인 보안 사고로 이해하신 걸로 서면을 쓰신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 이해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업체 입장에서는 대통령 아이디가 노출돼서 누구든지 이제 직접 연락이 가능하게 된 상황, 요거 이제 실무자들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차적으로는. 당시에 이 로그아웃을 하고 대통령의 비화폰의 계정을 변경한 가장 큰 취지는 그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외부에 유출돼서 대통령의 아이디가 밖으로 유출된 거, 그 부분을 지금 경호처에서는 가장 큰 보안 사고로 잡으신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통령 아이디가 가장 중대한 사고라고 노출돼 가지고 있는 게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인데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노출되고 비화폰의 기종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화폰을 사용하는데 어떤 기종을 이렇게 적국에도 다 이렇게 판별이 될 수 있는데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이제 그걸 노출했는데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의 단말기 안에 그 조직도라든가 그 비화폰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국가 기밀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그 국정원 암호장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보안사고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고 한 부분, 그때 그러면 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양 그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에 두 양 당사자가 논의한 보안사고라는 건 지금 피고인이 얘기한 그 부분이었던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폰의 회수가 어렵다는 부분은
그 두 담당자 사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건 맞나요? 그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변호인 측 의견 내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쭤보고요.